할머니 복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너무 세게 맞아서 뺨이 심하게 붓고 입안에서는 피맛이 날 정도였습니다. 엎어진 김치 국물이 얼굴과 옷을 적셨고 할머니 복수는 어지러워 제대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모두 이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조폭 김철수 일당을 무서워해서 누구 하나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다음엔 말대꾸 하지 마! 조폭 김철수는 복순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뺨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대테러 부대 출신의 여군 유진과 할머니 복순의 특별한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전통시장 한복판, 오후 2시경에 뜨거운 햇살이 아스팔트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정복순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작은 김치가게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복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시장에 나와 하루 종일 장사를 했습니다. 등이 굽어 허리를 곧게 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손님들에게는 항상 환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김치 한 포기만 주세요. 단골 손님이 다가오자 복수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오늘 아침에 담근 거라 아주 맛있을 거예요. 복수는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아주며 덤으로 깍두기 몇 조각을 더 넣어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복순만의 장사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김철수와 그의 일당 5명이 시장 골목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김철수는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목과 팔에 문신이 새겨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이 일대에서 보호비를 받으며 상인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상인들은 김철수 일당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복순 할매, 이번 달 보호비 아직 안 냈지? 김철수가 복순의 김치가게 앞에 서더니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복순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김씨. 지난주에 이미 드렸잖아요. 영수증도 있는데요. 복순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꺼내 보이자 김철수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딴 종이 쪼가리가 증거라고? 나는 못 받았는데? 김철수는 영수증을 낚아채더니 찢어버렸습니다. 복수는 당황했지만 억울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안 돼요. 분명히 드렸는데 왜 이러세요?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래도 당당히 말했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이 늙은 계집이 감히 내 말에 대들어? 김철수는 복순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같은 늙은이 하나쯤 사라져도 아무도 안 울어. 알겠어? 복순은 무서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그 순간 김철수는 분노에 차서 김치통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김치통이 넘어지면서 붉은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복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김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계집이 끝까지 말대꾸를 하네. 김철수는 손을 번쩍 들더니 복순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아! 복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뺨이 붓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김치 국물이 얼굴과 옷을 적셨고 복수는 어지러워 제대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모두 이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김철수 일당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겠지? 다음엔 말대꾸 하지 마.
김철수는 복순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복순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뺨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 나라 국민이 맞나? 복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서글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몰래 영상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영상을 어디론가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복수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뺨에 상처가 욱신거렸고 김치 국물로 범벅이 된 옷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에서 이런 수치를 당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복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복순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오른쪽 뺨이 시뻘겋게 부어올랐고 입가에는 마른 피가 붙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찬물에 수건을 적셔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닿을 때마다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복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실 선반 위에는 손녀 유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유진의 모습이 복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복순의 외동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복순이 홀로 키운 손녀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유진은 열심히 공부해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고 지금은 군사경찰 특임반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넌 지금도 나라를 지키고 있겠지. 복수는 유진의 사진을 손에 들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유진에게는 이런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손녀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내가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맞을 짓을 했나? 네 엄마는 그렇게 죽고 넌 군인이 되고 나만 일이 비참해졌구나. 복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김철수의 폭력도 괴로웠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른 척한 것이 더 상처였습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옆가게 아저씨도 평소 인사를 나누던 상인들도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구나. 복수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복수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뺨이 아파서 씹기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먹먹해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유진이 보내준 건강보조제를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유진은 매달 용돈과 함께 할머니 건강을 챙기는 선물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복순의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어지러움과 함께 가슴이 답답해졌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복수는 혈압약을 찾아 먹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죽겠네. 복수는 가슴을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오늘 일을 생각했습니다. 김철수의 위협적인 얼굴과 차가운 시선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장사를 하지? 복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김철수 일당이 또 와서 괴롭힐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복수는 결심했습니다. 유진에게 전화를 걸기로 한 것입니다. 평소라면 손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참았겠지만 오늘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복수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너 바쁜데 그냥 목소리만 들으려고.
복순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유진은 예민하게 복순의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유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내일 휴가 나올게요. 할머니 보러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복수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일 유진이 온다니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복수는 유진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지만 뺨의 상처 때문에 요리하기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가 보면 깜짝 놀라겠네. 복수는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복순의 집 대문에 쪽지를 붙이고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내다봤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복수는 문을 열고 쪽지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협박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쪽지의 내용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나서면 이번엔 죽는다. 우리 손은 길다라는 글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복수는 두려웠지만 그래도 시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장사를 쉬면 그날 먹을 것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도착한 복순이 본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자신의 김치가게 자리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치통들은 모두 뒤집어져 있었고 어제 못다 팔은 김치는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은 찢어져 있었고 테이블과 의자는 부서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옆 가게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젯밤에 그 사람들이 와서 미안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굴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김철수 일당을 무서워했고 자신들의 생계도 중요했으니까요. 복수는 혼자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김치통을 치우고 바닥에 흩어진 김치를 쓸어 담았습니다. 뺨의 상처가 아직 아팠지만 참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정리를 해도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김치는 모두 상했고 장비들도 대부분 망가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사를 못하겠네. 복수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들어보니 군복을 입은 여자가 시장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유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진은 현역 군사경찰 특임반 상사였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으로 대테러 작전에 참여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일단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을 건드리면 절대 참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유진은 할머니의 가게 앞에 서서 참혹한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전화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이상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 누가 이랬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유진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유진아, 괜찮다. 그냥 실수로. 하지만 유진은 할머니의 부은 뺨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할머니, 누가 때렸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복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라는 사람이 보호비를 또 달라고 해서. 복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동안 할머니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유진이 물었을 때 마침 김철수 일당이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거들먹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또다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김철수는 복순의 가게 앞에서 멈춰서더니 비웃었습니다. 이 할매, 어제 말을 안 들었네? 아직도 여기 있어? 김철수는 복순을 노려봤습니다. 그때 유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인간이에요? 할머니 뺨 때린 놈?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갔습니다. 김철수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뭐야, 이 계집은? 군인이면 다야? 김철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꺼져, 여기서. 민간인 일에 군인이 뭔 상관이야? 김철수의 일당들도 유진을 둘러쌌습니다. 유진은 김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군인이면 다냐고요? 맞아요. 저는 다예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유진의 기세에 살짝 당황했지만 곧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계집이 정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김철수가 유진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유진은 번개같이 김철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김철수는 갑작스런 아픔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라. 하지만 유진은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제 할머니한테 손댄 거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유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일당들이 달려들려고 했지만 유진의 기세에 눌려 쉽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으로 김철수가 당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김철수는 손목이 부러질 것 같은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나라, 죽여버린다. 하지만 유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시네요. 공무원에 대한 협박죄도 추가되겠네요. 유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김철수는 유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계집, 기억해둬.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김철수는 일당들과 함께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는 자신의 아지트에서 분노에 찬 얼굴로 일당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아직도 유진이 잡았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계집,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김철수는 소주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일당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냥 군인인 것 같은데요. 괜히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일당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군인이 뭐가 대수야? 여기는 내 구역이라고. 누구든 내 말을 들어야 해. 김철수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알아봐. 그 계집이 어떤 부대에서 뭘 하는지. 김철수가 지시했습니다. 일당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개인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잘 안 나와요. 그냥 군인이라는 것밖에는. 김철수는 답답해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상인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순 할매 손녀. 그냥 군인이 아니라 무슨 특수부대래. 맞아. 김철수 손목 잡는 거 봤어?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 상인들은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오랫동안 김철수에게 시달려온 그들에게는 통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여자 오고 나서 이상하지 않아?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김철수 따라다니던 백수 애들 전부 안 보이잖아.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라면 시장 곳곳에서 보이던 김철수의 부하들이
오늘 오후부터 갑자기 자취를 감췄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진은 오후 내내 시장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군사경찰 특임반에서 훈련받은 관찰력과 분석력으로 김철수 일당의 동선과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모이는지, 누가 우두머리인지, 어떤 방식으로 상인들을 괴롭히는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진은 또한 시장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위치도 파악했습니다. 어제 할머니가 당한 일이 녹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유진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영상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경찰이 와야 보여드릴 수 있어요. 관리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경찰이 올 거예요. 유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법적인 방법으로 김철수 일당을 처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군사경찰로서 받은 훈련이 이런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철수는 참을 수 없어 다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대로 두면 내 체면이 말이 안 돼. 오늘 밤에 그 할매 집에 가서 확실히 해. 김철수는 일당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손녀가 군인인데. 일당이 걱정했지만 김철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군인이면 어때? 부대에 있을 때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먼저 겁을 주면 돼. 김철수는 복순의 집 주소를 확인하고 밤늦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유진이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진은 할머니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의 직감으로 김철수 일당이 다시 올 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유진은 어둠 속에서 김철수 일당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복순의 집에 접근하는 것을 확인한 유진은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김철수 일당은 복순의 집 때문에 또 다른 협박 쪽지를 붙이려고 했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써. 진짜 무서워하게. 김철수가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다음엔 정말 죽는다. 손녀고 뭐고 상관없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김철수 일당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진은 군복이 아닌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기세만으로도 충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여기에? 김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유진이 이미 자신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할머니 집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유진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무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뒤로 물러서며 변명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하지만 유진은 김철수의 손에 들린 쪽지를 보았습니다. 그 종이 뭐예요? 유진이 한 걸음 다가서자 김철수는 더욱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건 김철수가 쪽지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진은 번개처럼 김철수에게 다가가 쪽지를 낚아챘습니다. 쪽지의 내용을 본 유진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협박죄, 주거침입죄, 죄목이 늘어가네요. 김철수 일당은 도망치려 했지만 유진은 그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체력과 기술로 일당들을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내일 경찰서에서 뵙죠. 유진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유진이 집을 나간 후 혼자 남겨진 상황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유진이 김철수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복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김철수 같은 사람들은 감옥에 가도 금방 나올 것이고 그때 더 큰 복수를 할 것이 뻔했습니다. 복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유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엄마를 잃고 할머니 품에서 자란 유진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복수는 자책했습니다. 유진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할머니 때문에 더 큰 고생을 하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이는 앞길이 창창한데 내 때문에 군대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복수는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군인이 민간인 문제에 개입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냥 참고 살았으면 되는 건데 복수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오전 10시경 복수는 부엌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가스 냄새였습니다. 어젯밤 요리를 하다가 제대로 잠그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당황해서 가스레인지로 달려갔지만 그 순간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른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복수는 벽에 기대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스 냄새와 스트레스가 합쳐져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복수는 간신히 가스밸브를 잠갔지만 이미 머리가 어찌러찔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네. 복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복순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없어지면 유진이도 편하겠지. 복수는 자신 때문에 유진의 인생이 꼬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김철수도 유진을 괴롭히지 않을 거야. 복수는 점점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스밸브를 다시 열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할머니가 너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복수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스 냄새가 점점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거실로 돌아와 유진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너는 착하게 살아. 나 같은 할머니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말고. 복수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스가 계속 새어나오고 있었고 복수는 점점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부대에서 급하게 휴가를 연장받고 할머니를 돌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유진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가스 냄새를 맡았습니다. 할머니. 유진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거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복순을 발견한 유진은 즉시 창문을 열고 가스밸브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복순을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려요. 유진은 복순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복순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보이자 복순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진아, 왜 왔어? 그냥 가야지. 복순은 유진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왜 이래요, 제발. 유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해. 유진아, 내가 널 더럽게 만들까봐. 그냥 없던 일로 하려고. 복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은 복순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럽혀진다고요? 할머니 때문에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럽힌 건 그 자식들이에요. 이제 제가 정의를 바로 세울 차례예요. 유진은 복순의 등을 토닥이며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유진아. 너는 군인이잖아. 이런 일에 휘말리면 안 돼.
복수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의를 지키는 군인이에요. 할머니를 지키는 것이 제 의무예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유진의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온 고통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무서웠어, 유진아. 정말 무서웠어. 복수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유진은 할머니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모든 걸 해결할게요. 유진은 복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는 김철수 일당을 완전히 처리하겠다는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하겠어요. 유진은 복순을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를 믿고 맡겨주세요. 제가 이 모든 일을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복수는 유진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로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복순이 잠든 후 유진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본격적인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경찰 특임반에서 배운 수사 기법과 정보 수집 능력을 총동원할 때였습니다. 작전명 토착 조폭 완전 소탕. 유진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김철수 일당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먼저 부대 동기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군사경찰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김철수의 정가와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김철수 43세, 폭행죄 5차례, 공갈죄 3차례, 도박죄 2차례. 유진은 화면을 보며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정가가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상습범이네. 유진은 김철수의 범죄 이력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범죄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은 물론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놈이 지금까지 활개를 쳤다니. 유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유진은 또한 김철수 일당의 조직도를 파악했습니다. 김철수를 중심으로 5명의 조직원이 있었고 각자 맡은 구역이 있었습니다. 시장 주변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와 주택가까지 그들의 세력 범위였습니다. 생각보다 조직적이네. 유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유진은 김철수 일당의 은신처와 활동 패턴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오래된 건물에 아지트를 두고 있었습니다. 주로 밤늦게 모여서 도박을 하거나 다음날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여기가 핵심 거점이구나. 유진은 아지트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유진은 특히 김철수 일당의 불법 도박장 운영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보호비로 받은 돈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도박죄, 상습 도박죄, 도박장 개설죄까지. 유진은 죄목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또한 김철수 일당의 부동산 관련 범죄도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노인들을 협박해서 헐값에 부동산을 넘겨받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경우처럼 보호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면 폭력을 사용하고 결국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증거 수집이 필요하네. 유진은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현행범으로 잡거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유진은 시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함께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진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김철수 일당의 아지트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군사경찰 특임반에서 배운 잠복 기술을 활용해 들키지 않고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도박장을 연다는 정보가 맞다면 유진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저녁 9시경 김철수 일당이 하나둘씩 아지트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망원경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건물 2층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도박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실히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구나. 유진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또한 김철수 일당이 도박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도 관찰했습니다. 시장에서 뜯어낸 보호비가 고스란히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한테서 뜯어낸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네. 유진의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밤 11시경 유진은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박장 운영 장면, 참여자들의 얼굴, 동거래 장면까지 모든 것이 동영상에 담겼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차례네. 유진은 관할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현재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시 출동 바랍니다. 유진은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철수 일당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면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법적 처리는 기본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해. 유진은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부대 동기들에게 연락해서 비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간인 보호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해. 유진의 동기들도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사경찰 특임반의 네트워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시장통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유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철수 일당은 자신들이 어떤 상대를 건드렸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복순이 잠든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주무세요, 할머니.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유진은 조용히 문을 닫고 최종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철수는 어젯밤 경찰 단속으로 도박장이 적발된 소식에 분노로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미리 도망쳐서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아지트를 잃고 부하 2명이 연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신고했어. 그 군인 계집짓이 틀림없어. 김철수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정말 위험해요. 경찰이 우리를 찾고 있어요. 남은 부하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포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다 무너져. 오늘 시장에 가서 확실히 마무리하자. 김철수는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한편 유진은 새벽부터 부대 동기들과 연락을 취하며 최종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김철수 일당이 시장에 나타날 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유진은 동기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군사경찰 특임반 출신 4명이 유진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민간인 보호가 최우선이야. 절대 과도한 무력은 사용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처리하자. 유진은 동기들에게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문 훈련을 받은 군사경찰이었기 때문에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유진은 또한 관할 경찰서와도 협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오늘 오후 시장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대기해 주세요. 경찰도 어제 도박장 적발건과 연관된 사건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후 2시경
복수는 유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유진아, 나도 이 일의 당사자야. 끝까지 지켜봐야겠어. 복순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할머니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할머니, 이 발신기를 가지고 계세요. 위험하면 즉시 버튼을 누르세요. 유진은 복순에게 소형 발신기를 건네주었습니다. 또한 시장 곳곳에 동기들을 배치해서 복순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절대 혼자 있지 마시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만 계세요. 시장에 도착한 복순은 예전과 달리 많은 상인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제 경찰이 와서 난리였던데 할머니랑 관련 있나요? 상인들은 복순을 걱정하며 다가왔습니다. 김철수 일당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김철수 일당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그들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제 체포된 부하들 때문에 인원도 줄어 있었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압박감 때문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복순 할매 어디 있어? 김철수는 혈안이 되어 복순을 찾았습니다. 상인들은 김철수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두려워하는 기색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김철수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김치가게 자리에서 김철수 일당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내야지. 복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할매,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김철수가 복순에게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긴장하며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그때 유진의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은 군복이 아닌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세만으로도 충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떨어져.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철수는 유진을 보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내가 우리를 경찰에 신고했지? 김철수는 주먹을 쥐고 유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침착하게 김철수의 공격을 피하며 제압했습니다. 그 순간 시장 입구에서 군용 트럭 2대가 나타났습니다. 유진의 동기들이 탄 차량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복을 입었지만 군인 특유의 절도 있는 움직임으로 시장으로 진입했습니다. 모두 엎드려, 손을 머리 위에. 동기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김철수 일당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야? 김철수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유진의 동기들이 일당들을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군사 경찰들의 움직임은 완벽했습니다.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됩니다. 유진이 김철수를 바닥에 눕히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무릎을 꿇은 채 유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너 도대체 뭐야?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손녀이자 당신들의 범죄를 끝장낼 군인입니다. 유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관할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폭행죄, 공갈죄, 협박죄, 도박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김철수 일당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 광경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혀온 김철수 일당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입니다. 와, 정말 끝났네. 이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겠어.
상인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복수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장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철수 일당이 체포된 이후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시장 상인 괴롭힌 조폭, 군인 손녀가 일망타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 사회면에 실렸고 지역 방송에서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김철수는 상습폭행, 공갈, 협박, 도박장 개설 등 여러 죄목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수는 다시 자신의 김치가게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장만한 김치통과 테이블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유진이 할머니를 위해 장비를 모두 새 것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안심하고 장사하세요. 유진이 복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복수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지고 대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살 것 같구나. 복순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복순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 붙들어 매세요. 시장도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김치 한 포기 주세요. 오늘 것은 특히 맛있어 보이네요. 상인들과 손님들이 웃으며 김치를 사갔습니다. 예전과 달리 시장 전체가 활기에 넘쳤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김철수 일당이 없어지니까 손님들도 많이 늘었어요. 옆 가게 아저씨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김철수 일당의 위협 때문에 시장을 기피했던 손님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장사도 잘 되네요. 복순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며 변화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예전에는 위축되어 있던 상인들이 이제는 활기차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시장에 와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시장의 모습이었구나. 유진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유진은 복순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대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아무도 할머니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유진의 말에 복순은 조금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유진아. 너는 내일이 있으니까. 이제 할머니도 혼자 잘 살 수 있어. 복순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무기력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전화해. 할머니가 보고 싶을 테니까. 복순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 그리고 다음 휴가 때는 꼭 와서 함께 김장해요. 유진이 약속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옆에서 나이 먹고 싶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싶고요. 유진의 말에 복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김장철에 와. 할머니가 맛있는 김치 담그는 법 다 가르쳐 줄게. 복수는 벌써부터 김장 준비를 생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유진이가 시집갈 때 김치 담아줄 수 있게 말이야. 복순의 농담에 유진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장사를 마친 복순은 유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걸어가는 길이 무섭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정말 신기해. 같은 길인데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다니. 복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모든 게 달라 보이죠. 유진이 복순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유진의 말에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복수는 유진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유진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오랜만에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이네요. 유진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복수는 행복했습니다. 유진아,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 식사를 마친 후 복순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할머니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복순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키워주신 덕분에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유진도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정의감과 용기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인이 될 수 있었고요. 유진은 복순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부대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복순은 유진이 좋아하는 김치와 반찬을 싸주었습니다. 부대에서도 잘 챙겨 먹어. 복순은 유진의 가방에 온갖 좋은 것들을 넣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안녕히 계세요. 유진이 인사하자 복순은 담담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라. 할머니는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복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이 떠난 후 복순은 혼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뺨의 상처는 아물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제 내 뺨보다 유진이 어깨가 더 따뜻하구나. 복순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장으로 나가는 길, 복순의 걸음걸이는 한결 가벼웠습니다. 평화로운 바람이 시장 위로 불어오고 멀리서는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유진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